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잠시 뒤면 시작됩니다. 도내에서는 12,000여 명의 학생들이 33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는데요. 수능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세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청주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8시 10분 입실 완료 시각을 3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수험생들도 도착해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도 수능 한파가 비껴나가면서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윤건영 교육감과 함께 잠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육감 윤건영입니다. 네, 그동안 고생했을 수험생들에게 좀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준비하고 갈고 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본인들이 목표를 꼭 달성하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오늘 수능에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지도해 준 선생님 그리고 믿고 지지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우리 믿고 한번 응원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북에서는 도내 33개 수험장에서 12,600여 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데요. 특히 올해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이 N수생들 비율이 늘어나면서 난이도와 변별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험은 8시 40분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오후 5시 45분 제2외국어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30분부터 35분까지 시험장 주변에서는 경적 등 소음이 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입실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장 주변 200m부터는 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만큼 아직 출발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주고등학교에서 CJB 김세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전체 5억여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는 배달 라이더 등 보험 사기범 183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청주의 20대 조직폭력배는 지인들과 짠 뒤 가해자,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보험 사기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갓길에 정차했던 차량이 도로로 진입하는 순간 배달 오토바이가 갑자기 부딪히더니 휘청거립니다. 배달운전 기사는 곧장 허리를 붙잡고 차를 옆에 세우라고 손짓합니다. 다른 오토바이는 차량 뒷공무니에 바짝 붙어있다 후진할 때 일부러 들이받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오토바이 사고 보험 사기극 장면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보험회사가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악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청주의 조직폭력배 4명은 지인 7명과 짠 뒤 오토바이와 차량에 타고 CCTV가 없는 후미진 곳에 가서 세 차례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3천만 원을 나눠 갖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배달라이더뿐만 아니라 회전교차로나 공사구간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보험 사기범 183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처음에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고의 교통사고 유발해서 보험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 상대로 보험 지급 내역, 사고 내역 등을 자료를 제출받아서 자료 검토한 다음에 경찰은 이들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넘기고 이외 40여 명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의무 이행 조항이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중부 내륙특별법에 대한 올해한 개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렸지만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지역 여야 의원들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한 법안 발의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중부내륙 연계발전 지역에 대한 특별법은 충북을 중심으로 한 8개 중부내륙 지역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들 지역 개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는데 정작 지난해 핵심 조항들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하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충북도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 조항을 세분화해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입니다. 수변구역 등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주요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의 비용 부담 의무 강화, 환경 영향 평가 등 정부 부처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의 일부 개발 제한 지역을 관광지로 조성할 경우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간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기금을 설치하고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 지난 9월 발의를 구상했던 충북도의 계획과 달리 재정 1년이 가깝도록 중부내륙 특별법의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으며 사실상 올해안 법안 통과는 무산됐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다른 충북 지역 야당 의원들의 동참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 소속의 이광희 의원은 개정안이 규제 완화와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환경단체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안 통과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 발의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민관정공동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정치권이 우선 발의 뒤 이견을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정당이 함께 제정을 한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양 당이 좀 서로 긴밀히 좀 협력하고 논의해서 함께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내년 3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종합발전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충북도로서는 개정안 통과가 한시라도 급한 상황. 개정안 국회 통과가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충북도가 직접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단일 대우로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숙제까지 생겼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제천시와 단양군 등이 추진한 시멘트 폐기물 반입세 신설 법안의 연내 발의가 무산됐습니다. 충북과 강원 6개 시군은 지난해 1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폐기물 반입세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누구도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6개 시군은 조만간 행정협의회를 소집해 정부의 질소 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에 반발하는 시멘트 업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 신설을 위한 연구 용역이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됩니다. 이현희 의원은 5억 원의 활주로 사전 검토 정책 연구 용역비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사전 검토 정책 연구가 진행된다면 민간 활주로 신설이 2년에서 3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국토위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충청북도 예산의 76억 3천만 원도 증액돼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향도 아닌 단양에서 지역 청년들과 손을 잡고 단양을 새롭게 브랜딩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단양 청년문화협동조합의 이승준 대표인데요.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전으로 지역과 상생하며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단양 청년문화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제과점입니다. 단양 마늘을 활용한 소금빵과 단양 명소를 형상화한 일러스트 쿠키까지 특색 있는 베이커리가 가득합니다. 단양의 1인 소상공인들이 협업해 만든 흑마늘 닭강정 버거도 신규 개발했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좋고 단양에 특히 또 뭐 이 팔경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먹는 맛도 있고. 청년이 귀한 단양군에서 청년을 주축으로 로컬 아이템을 승부수로 던진 건 이승준 대표. 7년 전 아버지의 헌책방위를 돕기 위해 단양에 내려왔다가 지역의 가능성을 보고 터를 잡은 게 계기가 됐습니다. 가까운 카페부터 유명하다고 하는 장소들을 쭉 돌면서 여기가 되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여행지로서 도시구나, 되게 볼 곳이 많구나. 또 제 입장에서는 그게 또 컨텐츠로 또 보이니까 그걸 좀 알리면 좋겠다. 단양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유무형의 로컬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예비 청년 창업가들과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고민 같은 것도 같이 하고 또 뭐 매출이나 가게 홍보나 뭐 이런 쪽으로 또 같이 고민하고. 최근엔 2024년 소상공인 협동조합 컨퍼런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도 수상한 단양 청년문화협동조합. 지역 로컬 가게와 숨은 명소를 알릴 수 있는 단양 로컬 스탬프 투어 앱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력 하나만 도움을 주면 그분들한테 또 큰 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좀 시장 경제를 이 단양 안에서 좀 청년 시장 경제를 만들어내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멈추지 않는 도전과 열정으로 단양을 새롭게 브랜딩하는 청년들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제천시의 생활 인구가 6개월 사이 18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천시의 생활 인구는 6월 기준 58만 7천여 명으로 지난 1월 40만 6천여 명에 비해 18만 1,000명, 44%나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체류 인구는 45만 5천여 명으로 충북에서 가장 많았고 체류 인구 1인당 카드 사용액도 16만 4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청주시가 당초 내년 1월로 예고했던 미등록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 제재 조치를 내년 10월로 유예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생활 숙박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청주시는 생활 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SBS, MNNC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제 유류와 고열량, 저영양식품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4개 단체는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 의해 조제 유류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어린이 식생활법에 근거해 고열량, 저영양식품 방송광고 시간대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 저출산 대책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제 유류 광고에 대해 OECD 국가의 86.8%가 자율 규제 장치를 두고 있으며 정부도 조제 유류와 고열량, 저영양식품의 광고 규제가 실효성이 없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